네, 바로 이겁니다. 여의도를 들쑤신 1200글자. 무슨 얘기일까요? 또 누구의 얘기일까요? 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대표적인 인물로 조국 민정수석을 부산에 차출하는 분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치를 할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습니다. 저를 민정수석으로 뽑았을 때는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민정수석 할 수 있는 조국을 뽑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논란에서 김칫국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더군요. 자, 김민지 기자, 조국 수석 김칫국 논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먼저 마신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에 이제 거론되기 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최근에 여당 의원들에게 네. 본인의 의혹 논란 이런 관련된 그 해명 글을 1200자가량을 메신저로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요, 송기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같은 보좌진 채팅방에 올리면서 좀 내용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직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도 안 된 상황에서 왜 본인의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냐 이러면서 논란을 휩싸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칫국부터 너무 빨리 마신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조국 민정수석이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보냈다는 해명 메시지의 골자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니 일각에서 나의 그 논문 표절 논란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사실상 문제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녀 학교 폭력 사건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내 아들은요, 오히려 가해자가 아니라 학교 폭력의 피해자예요. 사실상 이것도 문제 없음. 세 번째, 사학재벌 논란이 있는데 나의 모친과 나의 배우자 모두 무보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벌이라는 말은 옳지 않아요. 본인 의혹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해명들을 여당 의원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정 의원님, 이게 김칫국 논란인 것 같은데 조국 수석이 너무 앞서 나간 겁니까? 촌스러운 거죠, 한마디로요. 촌스러운 겁니까? 조국 수석은 그 전에 사실 문제가 된 거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인사 검증이라든지 공직기강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해서 소위 능력의 문제가 제기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결국은 코드 인사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지금 답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네.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비서잖아요. 예. 대통령의 비서가 과연 법무부 장관을 갈 수 있느냐. 이건 왜 문제가 제기되냐면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비서가 가지 말아야 될 세 자리를 딱 찍었습니다. 아하. 하나가 감사원장,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런데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가면 안 된다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민정수석이 지금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본인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본인들은 이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가도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논란을 벌인다고 한다면 그나마 의미가 있어요. 근데 기껏 한다는 것이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미리부터 해명한다? 예. 그래서 제가 촌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 부장, 이 조국 민정수석은 논란이 일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일부 여당 의원이 해명을 요청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지 내가 김칫국을 먼저 마신다거나 그런 거랑은 전혀 무관하다. 조국 수석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예. 네, 해명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예. 가령 해명한 의혹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자신의 논문 표절, 예. 두 번째는 자녀 학교 폭력의 사건 갑질 논란 의혹,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부모님이 사학을 운영하고 재벌. 있죠. 예. 여기에 대한 그 사학재벌 논란. 이거 누가 봐도 법무장관을 가기 때문에 자기가 도덕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나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아하.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 검증을 검증하는 해요. 거죠.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자신이 법무장관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거나 이런 해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검증과 관련한 것에
본인이 보내요. 그리고 보낸 양식이 참 또 재밌더라고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요? 예.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음. 조국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3인칭 시점이에요. 아하. 이건 누가 봐도 민정수석실에서 후보자가 검증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해명을 보내는 듯한 네. 네, 그런 인상이에요. 정말 참 이상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제히 각 언론사마다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조국 민정수석 유력 이렇게 나왔잖아요. 법무장관? 예, 예, 네, 예. 법무장관 유력. 예, 예. 예, 이럴 때 아무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신문에서 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뭐 행정부형. 행정부형 인간에 예. 맞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고 다 보도가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점점 진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라는 걸 구체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번 1200자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코미디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모든 이 국법 질서가 있는 건데 다 무시하고 지 위주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코미디죠, 코미디.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 청문 과정에서 해명하면 될 일이고 사실 인수성 절대 안 될 일이죠. 네, 이번 조국 수석의 해명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조국 수석을 맹 비판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바로 김칫국을 마셔도 너무 일찍 마셨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바른미래당은 조급증이 빚은 볼썽사나운 모습, 또 민주평화당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우리 김현성 부원장께서는 지금 야당에서는 김칫국, 조급증, 마음이 공밭에 가 있다. 지금 민정수석 역할에 충실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무슨 해명이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황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어찌됐든 여당의 의원이 조국 수석에게 어떤 이런 얘기들이 돌아가더라. 당신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 이야기되더라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게 장관으로도 이야기되기 전에 얘기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상적으로, 앵커님, 이런 얘기가 좀 돌아다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건 이렇고 이러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조국 수석이 장관이 된다라는 이런 어떤 설이 돌고, 지금 아직 기정사실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밖에서의 반응은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아하. 굉장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좀 짚어봐야 될 게요. 부원장,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도덕성과 관련해서 뭔가가 해명이라면 지명 다음 날부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거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든가 이런 건 정식 지명 받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본인이 어떤 여당 의원들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다면 왜 텔레그램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답을 하죠? 네. 공식적으로 이해가 안 하니까요. 돼요. 예. 이거는 정말 예. 정말 법무부 장관 본인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하게. 의지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예. 김현성 부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인데 이게 이제 보좌관이 근데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봐요. 충분히 이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라는 전제로 보냈다. 왜냐면 의원한테 보내거나 정치인에게 보낸 건 100% 밖으로 유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보내야 된다라는 건데 아무튼 그런 어떤 의식 없이 그냥 가벼운 사인으로서 보낸 느낌으로 보냈다는 건 조금 그건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짚으면요. 지금까지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참사를 숱하게 겪었어요. 예. 한 15명 정도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청문 보고서 됐죠. 채택 없이. 그리고 예. 블랙리스트 사건. 이것에 대해서 현 정부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있다. 이런 자신이 대답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대답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법무부 장관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서서 이러느냐. 대변을 하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여당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은요. 예. 만약에 그 장관 국무위원 후보자도 국회에서 표결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동안의 인사 참사와 관련된 거, 공직기관과 관련된 거 다 해서 여당 내에서도 조국 수석은 장관하면 안 된다. 라고 표결해서 아마 제가 보기엔 과반수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본인은 해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 조국 수석이 이렇게 뭐 텔레그램이라는 보안 메시지를 통해서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 수석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해달라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여러 차례 사퇴 압박에 휘말렸는데 본인 인사청문회는 열심히 준비하느냐 말이 나올 것이다. 이게 뭐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김현성 부원장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장관으로 지명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장관 얘기 나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정말 두려운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조금 부적절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원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서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좀 침소봉대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또 다시 더 하면은요. 정말 민정수석 대통령의 비서로서 일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 서로 검토를 하고 있어도 전혀 그런 검토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을 벌이면 안 됩니다. 이게 비서의 도리예요. 아하, 오히려. 저분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 얘기해봤습니다. 실제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이 되는지 이제 뭐 이달 중순 빠르면 개각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으니까요. 또 하나의 이번 개각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